이른 아침 충주역. 어디론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고생하셨어요. 오시느냐고. 빨간 버스에 탑승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경기도 시흥이요. 저 경기도 판교에서요. 시티 투어를. 시티 투어. 뭐 새롭죠. 여기 처음 와봤으니까요. 충주를. 아, 처음 와보셨어요? 예, 기대됩니다. 충주 시티 투어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우리는 오늘 패키지 여행팀. 저렴한 비용으로 알차고 든든하게 즐기는 충주 여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도는 버스 안. 충주 여행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인 여행객들인데요. 드디어 첫 여행지로 떠나보나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좋죠. 오늘 여행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오신 우리 관광객분들이 다 얼굴이 환하게, 꽃같이 환하게 피었어요. 그리고 바깥의 경치도 좀 보고. 충주 여행 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는 시간, 바로 수주 팔봉인데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죠? 여기는 수주팔봉으로 아름다운 봉우리가 물 위에 8봉우리가 떠 있다 해서 수주팔봉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수달이 살고 있는 일급수가 되고 앞에는 팔봉 서원이 있는 마을이 있고 그리고 또 밤에는 여기는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밤 풍경을 또 연출하기도 합니다. 올라서면 아찔한 493m의 높이에서 보는 탁 트인 절경. 한 폭의 동양화 속에 들어와 있는 착각도 불러일으키는데요. 날카로운 바위들이 수직 절벽을 이루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 팔봉 서원하고 여기 올 거야. 좋아. 그림 좀 잘 담겼어요? 사람들이 왜 오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경치가 되게 좋네요. 뭐 다른 지역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개발을 많이 해서 좋긴 한데 그냥 무리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딱 좋은 것 같고요. 그냥 휴일 때 딱 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뻥 뚫려서 도심지에서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수주 팔봉 앞 캠핑장엔 인기가 많은데요. 계절이 바뀌면서 자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주 팔봉을 뒤로 하고 떠나는 두 번째 코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충주 수안보인데요. 이곳에 오면 온천수로 조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이곳은 수안보 무료 조격장입니다. 수안보는 왕의 온천이라 해서 조선시대에서부터 왕들이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신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알칼리의 온천수가 자연영철소 53도를 육박하는 그런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일 끝으로 물이 뜨거워요. 제일 끝에 이제 물 나오는 곳이 끝에 있으니까 이른 시간부터 고생한 내 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체험하기 전에 우선 발을 깨끗하게 씻고요. 피로야 가라. 뜨끈한 온천욕에 저절로 사라지는 일상의 피로. 일요일 코스에만 있는 조격 체험입니다. 많이 뜨거워요? 네, 진짜 뜨거워요.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뜨끈한 온천물이 더해지니 이렇게 좋을 수 없는데요. 세상의 시름을 잊게 하는 지금 이 순간. 위에는 추운데 밑에는 따뜻하니까 되게 좋네요.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요. 따뜻한 거. 좋아? 네, 잠들기 좋은. 나는 발이. 발이 다 익었는데? 괜찮아, 지원이? 자, 이제 충주 시티 투어 세 번째 코스는 어딜까요? 투어 열심히 하시고 재미있게 하셨죠. 배가 고프시죠? 여기는 이제 무학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에 맛있는 게 많으니까 점심 식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970년부터 자리 잡은 충주 무학시장. 충주의 맛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시장이 딱이죠. 정이 가득한 시장에선 뭘 먹어도 좋지만 오늘의 픽은 시래기 순댓국밥. 시래기를 주 원료로 한 순대국밥은 충주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명물 중에 명물입니다. 충주 남한강변에서 많이 나는 시래기를 말렸다가 사용하시는 게 주 원료고 아주 구수한 국물과 진한 그 맛은 어디 도시를 가도 못 먹어볼 그런 맛입니다. 찹쌀 순대를 푸짐하게 썰어 좀 더 따뜻하게 토렴한 국밥에 넣으면 한 뚝배기 완성! 아는 맛이라 더 참을 수가 없네요. 육수도 손수 빼고 육수 손수 빼야 다. 예, 토렴시키고. 이번에 요새는 뭐 일빙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들 외지에서 많이들 찾아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칼칼하게 다대기를 풀고요. 뜨끈한 국물로 입맛을 돋궈보는데요. 한국인의 입맛을 저격한 시래기 순댓국밥. 시래기 순댓국밥. 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먹어봐요. 순댓국에 사실 시래기가 들어간다는 발상 자체를 사실 해본 적은 없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 어울리고 맛있었어요. 재료도 되게 많이 들어가서 좋았어요. 아니 그런데 버스 타고 풍경 감상하고 조격도 하고 점심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먹는 여행은 여행비도 비쌀 것 같은데요. 한가비는 교통비조로 10,000원을 지금 받고 운행을 하고 있고 충주체험관광센터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충주 감성 시티 투어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인터넷 접수를 하시면은 예약까지 그 수납까지 다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끝판왕 충주 시티 투어 4번째 코스로 떠나볼까요? 충주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화록동굴. 1922년 일제강점기 때 개발된 국내 유일 활석 광산으로 기록상 57km, 비공식 87km에 이르는 이 동굴은요,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예전에 동양활석이라서 이신산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던 곳이고 활석을 채굴하던 곳입니다. 충주시에서 폐광된 것을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서 요즘에는 핫하게 뜨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죠. 일본인들 관리하는 사람들, 지역에서 있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LED와 자연 그대로의 빛이 결합된 특별한 분위기를 내는 이곳에서는 수경재배와 동굴 와인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카약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 네 분이시고요. 여기는 어떻게 이용하실까요? 네 분 다 같이 가실 건가요? 자, 그럼 체험 한번 해볼까요? 타는 것부터 난관인데요. 화록동굴 여행의 하이라이트. 안반수가 고여 생긴 호수에 투명 카약을 타고 여유롭게 동굴을 관광하는 건데요. 어때요? 동굴 안에서 배 타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 바닥에 물고기도 있잖아요. 아니, 최고 상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상어다, 상어. 여러분도 이색적인 동굴에서 특별한 카약 체험 어떠신가요? 코스가 전반적으로 가족들 대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 대상으로 한 가족들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연인끼리 와도 충분히 재미있는 코스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충주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또 해설하시는 분이 또 설명도 잘 해주셔서 너무 유익했고요. 뭐 시장도 맛있었고 또 동굴도 체험도 재밌고 다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충주를 몰랐네요. 참 좋은 곳 같습니다. 국토의 중심, 충북의 대표 도시 충주에서 떠난 감성 시티 투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다른 코스로 펼쳐지는 충주 여행. 별이 5개, 좋아요 가득 받을 수 있는 신나는 여행. 고민 말고 우리 함께해요. 전교생이 8명인 작은 학교, 추곡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한데 모여 매일매일 웃음꽃을 피운다고 하는데요. 학교가 즐거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형과 사랑에 빠진 아이들. 수준급 실력으로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웃음꽃 피는 인형극 연습날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산골짜 개구리. 춘천시 북산면의 작은 학교 추곡초등학교 3, 4학년 교실인데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그 갈고리 같은. 맞아. 까꿀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본 적 있어요? 수업 후에는 더 재미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를 하고 지금은 환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끝나면 인형극을 할 거예요. 수요일에는 인형극 연습을 해요. 대본을 외우거나 아니면 직접 인형극을 하면서 연습을 해요. 전교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형극 기대가 되는데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인형극 연습을 하는 아이들, 연습도 실제 공연처럼 음향 장비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몇 번이세요? 저 7번. 7번 친구 안녕하세요. 노마입니다. 저는 바깥 세상이 정말 궁금해요. 산골짜 개구리는 지난 2년 연속 춘천 인형극제에 참가했습니다.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 퍼레이드 경연에서 수상하며 그 실력을 당당히 선보였는데요. 그림자극을 거리로 옮긴 창의력이 돋보인 작품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21년 겨울부터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몇 아이들만 하는 활동도 아니고 몇몇 선생님들만 하는 활동도 아니고요. 다 같이 함께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인형극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22학년도에 저희 아마추어 경연대회 처음 나갔을 때 단체 사진 찍은 거고요. 작년이에요. 2023학년도에 두 번째 작품으로 저희가 무대에 섰고, 인형극 활동이 이제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서로 배려하거나 양보해야 되는 때도 많은데, 같이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걸 보면 아, 인성교육이 저절로 되는구나, 좀 이렇게 뭉클하고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산골짜 개구리가 선보이는 공연은 일반 연극이 아닌 그림자 인형극. 무대가 쑥스러운 아이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면서 성장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올해도 매주 인형극 연습에 나서는 추곡초 학생들. 오늘 이제 첫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좁지, 그치? 자, 이쪽이 누구야? 이쪽이 노마가 오고, 꺽돌이하고 매절이 일로 들어오면 잠깐만. 연습을 진두지휘하는 분은 바로 김성회 교장 선생님. 3년 전 교장으로 부임해오며 교내 인형극 동아리를 만들었는데요. 무대 설치도 직접 하고 교장실은 온통 인형 만드는 소품으로 가득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특성화 교육을 하고 계신데요. 작은 학교만의 강점을 고민하던 김성회 교장 선생님. 우리 춘천 인형극제라든가 여기 뭐 연극제, 마임축제, 축제들이 예술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은 학교 아이들하고 이 문화예술 교육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작은 학교 아이들이 좀 위축되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대학 때도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고, 그래서 내 경험을 살려서 우리 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오전에 수업 받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우리가 공연 보여주고, 그래서 전혀 뭐 우리 작은 학교 아이들이 티 안 나고 오히려 더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벌써 3년째 무대를 준비하는 산골짜 개구리. 수작업으로 직접 만든 인형들은 캐릭터에 맞게 개성이 넘치는데요. 와, 상어가 정말 무섭게 생겼네요. 대본은 아이들이 직접 창작한 바다로 간 노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정식 시설이 없어 연습을 할 때마다 매번 간이 무대를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습하고 상설적으로 설치해놓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서 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규모 공연장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연습을 위해 학교 현관이 관객석, 복도가 무대로 변신했습니다. 유치원부와 1학년 동생 앞에서의 공연을 펼쳤는데요. 산골짝 개구리의 무대, 어떤 공연인지 한번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양강댐은 알고 계시나요? 여보, 노마 때문에 정말 걱정이에요. 내버려 두어요. 사내 아이는 무엇인도 있어야 해요. 하지만 아빠, 저는 바깥 세상이 정말 궁금해요. 가끔 무리에 떠서 억지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다고요. 바다로 가고 싶은 꿈을 꾸는 노마. 우연히 바다에서 온 연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안녕, 난 바다에서 온 연어 아저씨야.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3일간 숨쉴 수 있는 근초약을 먹고 왔지. 바다로 간 노마는 상어와 고래와 만나기도 하고 플라스틱 빨대로 고통받는 거북이를 만나 구해주기도 하는데요. 하나, 둘, 셋, 용차! 와, 고마워! 위험에 빠진 바다 식구들을 도와준 착한 아이가 있어서 보고드리옵니다. 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연기를 정말 잘하네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요한님, 위험에 빠진 바다 식구들을 도와준 착한 아이가 있어서 보고드리옵니다. 뭘 도와줬다는 겐가? 그 목소리는 연어는 좀 잘했고 쉬웠어요. 그리고 또 물치도 연어랑 비슷하게 쉬웠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아직 어려서 잘 못했어요. 저는 쉬웠어요. 아니, 저거 키가 작아가지고 형들은 막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저 그냥 이렇게 피니까 힘들진 않아요. 3년 교장 선생님께서 프로래요. 저희. 회장과 부회장은 5학년 맞이들. 네? 낯선벌레는 위험한 거야. 산골짝 개구리라는 동아리 같은 게 생기면서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에 나갔고, 그런 다음에 연극반 없는 데에서 그 교주학습하면서 인형극 공연했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 같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그 저희 학교 축제 때 보여드린 거. 먼저 인형극을 만들고, 먼저 그 대본 연습하고, 배역 정하고, 그 인형 만들고, 또 필요한 소품 사고,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연습하고, 그런 다음에 경연 나가는 방식? 상을 받으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우리 학교가 시골에서 이렇게 작은 걸로 시작해서 점점 크게 넓혀가는 거가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요. 아이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인형극반 활동. 올해 바다로 간 노마 2편을 준비하며 한 명의 귀한 신입생도 함께 대본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민이 좀 있어요. 1학년이 됐는데 아직 글을 잘 몰라서 그것만 아니면 아주 더 즐겁게 잘 지낼 것 같아. 그런데 채아는 공부 잘할 수 있죠? 새롭게 등장한 펭귄의 활약이 궁금하다면 다음 공연에 꼭 가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감동하게
만들어 봅시다. 알겠어요? 네. 자, 산골짜 개구리! 인형극과 사랑에 빠진 주곡초등학교. 엄마야, 나 썸블링 위험한 거야. 작은 무대 위에서 큰 꿈을 펼치며 하루하루 자라고 있는데요. 산골짜 개구리의 멋진 도약을 기대합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여기도 활짝, 저기도 활짝. 우연히 마주쳐서 더 좋고 또 짧아서 너무 아쉬운 봄. 이 예쁜 봄을 집안에 들이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봄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장소는 평생 시들지 않는 꽃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주인공은 꽃이나 잎줄기 등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말려서 압착한 압화입니다. 처음엔 식물 표본 만들기에서 시작됐는데요. 압화의 다양한 표현 기법이 더해지면서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와, 압화로 진짜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네요. 근데 저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서혜진. 압화에 대해서 좀 압니다. 꽃을 누른다. 네, 맞아요. 꽃누름이라고 해요. 꽃누름? 네, 누름꽃이라고 하죠. 오, 저 또 압니다. 꽃을 누른다? 네. 아, 네. 만들어 볼 작품 만나볼까요? 이런 잎사귀라든지 꽃송이가 작은 야생화가 적당하거든요. 빨리 만들기 위해서 다리미를 활용해서 할 거예요. 겹쳐지지 않게 이렇게 종이 사이에 종이 다시 올릴 거예요. 올려서 두꺼운 천을 이렇게 덮어볼게요. 살짝 힘을 줘서 힘 들고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그래도 선생님 한번 해주셔서 그런지 크게 걸리는 데가 없네요. 여기 작품이 재료가 있는 거 맞죠? 아, 없어서 그런 건가? 있는 부분을 잘 느껴가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누르면 되는 거죠? 네. 꿀팁 하나. 수분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종이를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다리미를 사용 안 하면 오래 걸리나요? 아무리 빨리 해도 2, 3일, 일주일, 2주일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한 뒤에 이 압화가 완성이 되는데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얘를 완성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 번 안 한 거고 그죠. 2-3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게 여러 번 한 거.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두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건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에요. 압화가 완성됐으니 본격적으로 시계를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시간을 표현할 숫자와 시침, 분침을 고정해 주고요. 목재를 보호하면서 광택도 살리는 바니쉬를 뭉치지 않도록 얇게 펴바릅니다. 마감재인 바니쉬는 압화의 접착제 역할까지 하는데요. 벽시계의 빈 공간을 직접 말린 압화로 장식한 다음 다시 한번 바니쉬를 덧발라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이어서 더 특별한 벽시계가 완성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매력은 소소한 작은 행복 같은 그런 느낌, 마음이 따뜻해지는. 짜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6시는 무슨 시간이죠? 바로 MBC 채널 고정할 시간. 근데 선생님은 뭘 들고 계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이 만든 작품이에요. 아, 진짜요? 여러분 이렇게 남녀노소 우리 손쉽게 봄을 집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 체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만 봐도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시겠죠? 진짜 집안에 봄이 가득 폈네요. 그렇죠. 네,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아름다운 그림 도자기입니다. 그림 도자기요? 네.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 도자기는 초벌되어진 도자기 위에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위약 작업을 하고 가마 안에서 1250도로 구워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 도자기가 완성되어집니다. 선생님, 저 듣자마자 좀 너무 하고 싶어요.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붓은 이리 주시고 우리 사포 작업 먼저 해볼까요? 가장 먼저 사포질로 그릇을 매끄럽게 다듬어 주는데요. 예진 씨 오늘 사포질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오늘 배워볼 디자인인데요. 남은 곳 한번 채워볼까요? 이거 따라 그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오랜만에 한번 실력 발휘해 보겠습니다. 과연 예진 리포터의 실력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림을 그리기 전 색연필을 이용해 밑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선생님이 갑자기 안경을 끼셨네요. 맨눈으로 지켜보시나 봐요. 밑그림이 완성되면 남은 건 예쁘게 색칠하기입니다. 오늘 배워볼 기법은 물 끓기 기법이에요. 물 끓기 기법이라는 거는 기물 위에 이 붓 끝이 닿지 않게 물로만 끓어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물이 지금 맺혀 있죠? 네. 이게 다 스밀 때까지 우리 한번 좀 기다려봐요. 이렇게 키친타올로 누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구나. 물 끓기 기법은 수목화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물을 칠한 후 채 마르기 전에 채색하는 것이 포인트. 잘하시네요. 칭찬에 힘입어 더욱 집중하는 예진 리포터.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마음까지도 평온해진답니다. 이렇게 물 끓기 기법으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뭔가 물과 물감과 하나가 되는 것 같으면서 힐링이 되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채색을 마치면 마지막은 선 그리기 작업이 남았는데요. 집중이 필요한 순간 선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그림이 한층 더 생동감 넘치는 듯하죠. 짜잔! 제 손끝에서 봄이 만개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한 달 후면 완성되어진 작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요? 한 달이면 충분히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죠. 그럼 기대하고 고대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봄을 집 안으로 들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아빠? 그림 도자기? 전 둘 다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지역에 사는 이유 프로젝트. 오늘은 맥주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이 꿈을 키워가는 곳으로 떠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안동 소주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곳에 새로운 감각으로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저희는 안동에서 재미있는 수제 맥주를 양조하고 있는 맥주 양조장입니다. 안동 소주가 유명하기도 하고 또 지역을 와보니까 이제 다양한 술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재미있는 도시라고 생각돼서 안동에서 이제 양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톡 쏘는 탄산, 풍미 넘치는 거품, 부드러운 식감까지. 맥주의 매력은 차고 넘치지만 왜 하필 맥주였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 양조과학이 가장 많이 도입되어 있는 술 분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쓰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타협을 할 필요가 없고 원래 이제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맥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에서 나오는 재미랑 즐거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맥주를 좋아했던 이인식 대표.
한국 전통주를 배우고 맥주 동호회를 통해 교류를 이어오다 안동에 터를 잡게 됐는데요. 지금은 규모도 늘려 한결 편해졌지만 여전히 맥주 양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원료를 투입해서 맥주가 이제 발효되기 전 단계 그 상태를 맥즙이라고 하는데, 맥즙을 뽑아내는 데까지는 이제 하루도 안 걸리는데, 이제 발효조 안에서 이제 이스트가 투입되고 발효되고 숙성되고 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핫사이드와 콜드사이드 이 두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맥주.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일일이 체크해야 될 게 많은데요. 때문에 이 대표에게 있어 양조사들은 든든한 형제와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저희랑 같이 양조를 하고 있는 양조사 세 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양조사 분들을 이제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따로따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양조 맥주를 통해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초창기 멤버부터 최근에 합류한 멤버까지 함께 일한 시간은 다르지만 맥주에 대한 애정만큼은 모두가 한마음. 덕분에 새로운 맥주 개발에도 언제나 적극적입니다. 바꿔보고 싶은 게 있어요. 원래 호흡을 다시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약간 이런 거. 상황상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품이었으니까 아쉬움이 좀 많기는 하네요. 그래도 좋게 나온 것 같긴 하지만 30대 나이에 고향도 다르지만 오로지 맥주 하나만 보고 양조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덕분에 일 핑계 삼아 맥주만큼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 매우 자유롭고 창조적인 곳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결국에 이렇게 또 나오고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얻는구나,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알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생산하는 데까지 있어서 제가 좀 주도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맥주를 여기서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큰 계획은 없고요. 그냥 열심히 맥주를 만들어 보자. 개성 강한 양조사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마음껏 뽐내는 곳. 바로 이곳 양조장의 특징인데요. 그렇게 꿈 가득 담은 특색 있는 맥주, 라인업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대표적으로 라거랑 골든에일이 이제 꾸준히 연중 생산되고 있는 맥주입니다. 로컬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로컬 재료를 써서 이제 만든 맥주들이고요. 각각의 이제 맥주들이 단순히 재료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료의 가장 특징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맥주들입니다. 생강, 참마 등 로컬 푸드를 활용한 시즌 맥주는 지역과 상생을 위해 끊임없이 개발 중인데요. 거기다 지역과 이어지려는 노력은 양조장 로고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고는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친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아무래도 제일 친숙한 거는 좀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고양이를 로고로 하되 약간 안동의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민화에 있는 고양이 그림을 따와서 저희 로고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로고가 막상 이렇게 좀 되게 귀엽게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국내외 여러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수제 맥주의 일가견이 있지만 시류에 얽매이지 않고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곳. 그런 양조장이기에 좋은 맥주에 대한 신념도 확고합니다. 맥주에도 이제 양조 과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음식같이 레시피적인 부분도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밸런스가 다 잘 맞아야 된다. 조화롭게 해야지 좋은 맥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든 맥주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하죠. 과거에는 직영점도 운영했지만 지금은 도소매만 하다 보니 개인이 직접 사러 오거나 가게에 판매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맥주랑 이제 소량의 와인. 근데 이제 모든 중점은 저희는 맥주기 때문에 이제 안동에서 생산하는 수제 맥주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술, 소주 때문에 수제 맥주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수제 맥주에 대한 인식이 늘면서 안동에서 제조한 맥주를 찾는 사람 또한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판매되는 기성 맥주들보다는 좀 더 맛이라든지 향이 좀 더 풍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소비자들 입맛에 맞게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라인업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개개인의 개성이 강해지고 술 또한 자신에게 맞는 술을 직접 찾아다니는 요즘. 새로운 가능성을 본 이인식 대표. 오랜 타향 생활이지만 안동에서 그 가능성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맥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성장하는데 어떤 모멘텀이 한번 좀 꺾였던 부분이 있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이제 또 저희랑 비슷한 수많은 수제 맥주 양조장에서 되게 좋은 맥주들을 많이 양조하고 있거든요. 저희 계획은 안동에 이제 굉장히 좋은 술들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더불어 이제 열심히 좋은 술을 만들어서 안동 하면 좋은 술을 만드는 곳, 약간 그런 느낌을 확실히 살릴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술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자 가장 즐긴다는 맥주. 그것을 위해 양조사가 된 사람들. 지역은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응원하고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푸근한 그곳, 태안 마건포에서 만나봅니다.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는 날,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태안군 남면 마건포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인데요. 저를 반겨주는 것은 이 파도 소리, 그리고 저 갈매기, 게다가 이 봄비뿐입니다. 포구 쪽으로 좀 더 나가볼게요. 바람결에 실려온 봄바다의 정취가 여유로우면서도 느긋한데요. 마건포 선착장의 어선들은 다음 물때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봄에는 어촌도 상당히 분주하잖아요. 오늘 날씨 때문인가요? 배들도 많이 정박해 있고 여유롭네요. 그렇다면 마건포의 봄을 밥상에서 만나볼까요? 선생님, 저 여기서 마건포에서 밥 먹으려고 뭐 먹으면 돼요? 실치? 아, 실치가 지금 나와요? 아, 그래요? 식당은 어디로 가면 돼요? 아, 좀 더 나가면? 고맙습니다. 야, 실치 진짜 오랜만인데? 저 예전에 그때 그 당진 가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먹고 와, 근데 마건포도 여기 실치가 나온지를 몰랐어요. 한번 가보죠. 길게 이어진 마건포 해변, 작은 식당들 가운데 맨 앞에 자리한 이곳이 오늘의 골목 맛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 시기만 만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건가 보네요. 예, 이게 한 달 정도만 나오는 거라 예. 요 시기에만 드실 수 있어요. 지금 배가 들어와서 바로 손질하고 있어요. 오늘 방금 잡아왔는데 얘네가 팔딱거리지는 않네요. 얘는 성질이 너무 급해서 그물에서 올리자마자 바로 죽어요. 그래서 산지에서만 드실 수 있고 나오는 곳에서만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봄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하면 충남의 연안에서는 실치잡이가 시작됩니다. 지난겨울 해초에 붙어있던 배도라치의 알이 시어가 되는데요. 이름하여 실치입니다. 2-3cm가량의 실치는 잡는 기간이 짧아 인기가 많은데요. 작은 실치 사이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여러 번 씻어내고 걸러냅니다. 1년 중 이맘때만 맛볼 수 있다는 실치,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밖에서 사장님이 열심히 실치를 손질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안으로 가져와서 요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시나요? 엄마예요. 일대 사장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계속 식당을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실치철에만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가 와서 도와주고 주방은 제가 맡고 아들은 밖에 하고. 예. 식당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좀 오래됐어요. 30년, 거의 40년 돼가요. 8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봄철 한정 메뉴 실치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미식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하고 쌉싸래하면서도 달큰한 실치회 인기 만점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야,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산에서 왔어요. 서산에서 오늘 그럼 네. 실치 드시러 오신 거예요? 네. 올해 실치 드셔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올해는 처음이에요. 올해 처음? 네. 그럼 이제 1년 만에 또 만나는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냥 맛있어요. 실치하면 또 어떤 맛이 제일 생각나시고 또 그리워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아, 어릴 때 이제 도시락을 쌌던 세대라서 엄마가 왜 이 뱅어포라고 그러나? 네. 네. 근데 그 재료가 이 실치라고 저희도 서산에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맛있고 또 엄마 생각도 나고. 네. 매년마다 안 오고는 못 베겨요. 지금도 금년도도 두 번째 온 것 같은데요. 올해만 두 번째? 예. 이 실치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때 와서 먹고. 네. 지금 오늘 와서 좀 먹고 있습니다. 실치 나오는 곳들이 서해안에 몇 군데 있잖아요. 예. 아니 어떤 부분이 특별해서 이 집을 그렇게 자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집은 아주 처음 나올 때 어릴 때부터 이 실치를 잡아서 주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장이 직접 배에 가서 잡아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시판하기 때문에 싱싱해요. 저도 귀하신 모모를 만나봐야죠. 몇 년 만에 만나는 실치인지 한껏 설렙니다. 이거는 개국지예요. 이게 실치전. 네. 짠. 와. 뱅어포 볶음이에요. 실치가 나중에 네. 뱅어포 되잖아요. 아.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실치. 네. 이거는 새우예요. 실치는 당일 잡아서 당일 먹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잡히는 새우인데 싱싱해요. 그냥 초장에 찍어서 드셔보세요. 실치하고 새우 같이 그냥 수장에 찍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따로따로 거예요? 드셔보세요. 얘는 단맛이 나고요. 얘는 실치 특유의 씁쓸하면서 그런 맛이 나거든요.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실치회를 주문했는데요. 실치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밑반찬들 그리고 실치전, 뱅어포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먹고 있으면 이후에 또 나온다고 하네요. 먼저 궁금한 실치회부터 살짝 먹어봤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묵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첫 맛은 조금 이제 쌉싸리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좀 이제 고소하고 좀 달큰한 맛도 있고요. 비릿한 맛은 안 느껴지는데요. 손질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바다에서 잡은 거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골라내고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3번 4번 그렇게 다 다시 손질을 해야 돼. 그래야 먹을 수 있는 횟감이 되는 거죠. 실치회를 맛있게 즐기는 팁. 살짝 데친 물미역에 싸먹는 건데요. 부드러운 실치를 초장에 콕 찍어 올리고 달큰한 생새우까지 싸서 한 입 가득 즐깁니다. 어덕어덕 씹히는 식감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식감이 3개가 다 다르고 맛도 3개가 다 달라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니까 이게 괜찮은데요? 의외로 새우가 또 달고 맛있어요. 싱싱하고 하니까 기다리는 동안 초장 찍어서 드시고 실치회 센 걸로 드시고 그러다 무침 나오면 무침 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 나오면 실치국 나오면 실치국이랑 밥 한 숟갈 말아서 묵은 김치에다 먹으면 맛있어요.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실치회 무침 등장. 새콤달콤한 양념에 버물려서 소면과 달큰한 배를 곁들였습니다. 야, 실치회 무침인데요. 일단 상당히 좀 푸짐하고 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 쑥갓도 있고 또 땅콩가루를 많이 뿌렸는데요. 실치를 아들이 손질을 해주면 제가 부엌에서 뭐 양배추 넣고 오이 넣고 당근 넣고 뭐 미나리 넣고 깻잎 넣고 다 해가지고 제가 만든 특제 소스를 해갖고 버무려요. 이렇게 버무려서 접시에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소면도 넣고 쑥갓도 넣고 배도 넣고 그렇게 땅콩가루 뿌려서 마지막에 그렇게 나가요. 그거 기다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먹으면 일단 칼슘이 많고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기 편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드시러 오세요. 자, 그럼 회무침에 소면을 섞어 볼까요? 실치가 부서지지 않도록 양손으로 살살 비벼봅니다. 그 사이 군침이 계속 나는데요. 잘 섞어진 소면과 실치 회무침을 호로록 새콤달콤한 맛에 바다의 감칠맛까지 더해져 금상첨화입니다. 다 맛있네. 집에 있는 가족들 갖다 주게 좀 포장 좀 할까요? 포장은 저희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실치가 아직 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도 문제가 제일 가장 큰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드시고 전도 드시고 무침도 드시고 국도 드시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저희 집에서만 드시는 걸로 밖에 나가는 건 안 해요. 맛있는 건 조금이라도 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밥 한 공기를 남은 회무침에 넣고 쓱쓱 비벼 먹었습니다. 밥알 사이에서 톡톡 터지는 실치, 이 맛 덕분에 올봄이 더 상큼해집니다. 오늘은 볶음밥이 아니라 비빔밥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실치 정식으로 차린 한 상 든든하게 먹었는데요. 맛도 정말 좋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귀하고 특별하네요. 실치 않고 정말 좋지. 여러분 이 맛 궁금하시면 빨리 오셔야 해요. 화사한 꽃만큼이나 짧은 계절 봄, 태안과 당진 등 서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실치를 아십니까? 회부터 국과 무침까지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탱글탱글하면서도 신선한 식감, 봄바다의 상큼한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1년 뒤에야 먹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봄을 놓치지 마세요.